김준.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아름다운 거제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투표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 오늘 나가주십시오. 오늘 나가서 우리의 기세를 보여주십시오. 그 차이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거제는 저는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몇 가지 중대한 장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의 체결입니다.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거제에서의 뚝심으로 해내셨습니다. 바로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낸 고장 거제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좀 아침부터 불쾌한 얘기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여성관과 성평등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준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전국에서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은 저보다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더 유명할 것 같습니다. 그분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말을 쏟아냈죠.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거의 음담패설을 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그분을 더불어민주당이 비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비호하고 있습니다. 3일만 견디면 된다는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의 저런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이랑 여성 혐오 의식은 한 명의 불량품의 실수라든가 일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계속 국회로 보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표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김준혁 후보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전 국민이 아는 별명이 있죠.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 입에 담기도 어려운 별명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 일이라고 넘어간다? 그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동작에서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나베니 뭐니 하는 그 여성 혐오적 발언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바이럴을 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 식의 여성 혐오적 발언을 선거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저런 여성 혐오적 생각,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차근차근 발전해온 양성평등의 성과를 더불어민주당은 무시합니다. 퇴보시키려 합니다. 저는 여성 유권자 여러분께 한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이게 정말 괜찮습니까? 저분들이 실수를 했다, 사과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수가 아니에요. 저분들은 이재명 대표나 김준혁 같은 분들은 확신범입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준혁 대표가 어디 술자리에서 한 얘기 몰래 녹음당한 겁니까? 비공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의 역사학자로서의 직업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건 확신범이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자기의 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극단적 여성 혐오적 발언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나경원 대표에게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분도 여성 혐오와 성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확신범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국회 가서 어떤 정책을 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가면 김준혁 후보가 한 얘기나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 정도는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되는 게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런 말을 버젓이 하는 공직자도 잘리지 않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어떠냐고요? 저희와 차이가 별로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저는 조두순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대학생들이 모여 사거나 여성들이 몰려 사는 원룸에 사는 거, 그거 막고 싶었습니다. 형기를 종료하고 나서도 여성들이 많이 사는 곳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곳에 그런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옆에 살면 얼마나 불안하고 싫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제시카법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스토킹 피해에 있어서 반의사 불벌죄 없애는 법 제가 만들었습니다. 14세 이하로 되어 있는 현재 촉법 소년의 연령을 현재 있는 연령보다 낮추는 법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양형 강화를 제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발찌 강화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 이 형기를 출소한 사람들의 전자발찌 사람들 감시하는 인원 제가 늘렸습니다. CCTV 늘리고 방범 버튼 늘렸습니다. 차이가 없습니까? 저희에게 맡겼을 때 여성 안전이나 성평등 그리고 여성 혐오에 대한 어떤 강력한 대응 저희와 이재명 대표나 김준혁 같은 분과 차이가 없습니까? 이게 50보 100보입니까? 아닙니다.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잘하고 싶습니다. 더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문제 과연 수십 년 전에 성평등, 수십 년 전에 여성 혐오가 난무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분들을 국회를 보내는 건 그걸 허락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착각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막말하고 이대생들이 성상납했다, 초등생 위안부 성관계했다 이런 얘기 해도 된다고 여러분들께 허락받았다고 착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착각을 깨게 해주십시오. 다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여성 혐오와 성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여성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에 있어서 그리고 그 자세에 있어서 저와 이재명 대표 비교해 보십시오.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재명 대표의 별명 같은 말이나 김준혁 후보가 하는 말들을 제가 말하는 거 상상되십니까? 제가 그런 말을 술자리, 저 뭐 술을 못 마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에서든지 그런 말을 할 거라는 게 상상되세요? 상상이 안 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머릿속에 그런 변태적이고 정말 우리의 도덕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혐오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를 대표해야 합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는 진짜 모든 말끝에 음담패설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2024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혹여 그런 말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따돌림 당합니다. 그냥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음담패설을 모든 걸 연결하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더불어민주당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건 그냥 한 명의 불량품이 아닌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한 말들이나 최근에 한 말들 그리고 이 김준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부에서 감싸는 상황들을 보십시오. 김남은이라는 비례당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역사에 있어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왜곡해서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이 해석의 다양성이란 말로 허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5.18에 대한 비하는 우리가 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역사를 존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을, 남성을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성 시민 여러분, 저 이거 제가 웬만하면 호소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한번 발언을 봐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과 김준혁 대표의 발언을 불쾌하실 겁니다. 그래도 봐주십시오. 그래야 막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퇴보할 겁니까? 게다가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은 여성 혐오적인 발언 이런 생각들을 쏟아놓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비동의 가늠죄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앞장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의 돌려차기 피해자 말씀하신 피해자 구제책을 다 반영했고 그리고 그래서 그 돌려차기 피해자님의 부탁을 받아서 그분이 쓰신 책에 추천사까지 썼습니다. 저는 성범죄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동의 가늠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동의 가늠죄는 억울한 사람을, 죄짓지 않은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기 쉬운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재명 대표나 김준혁 대표는 그런 쓰레기 같은 말도 쏟아놓으면서도 비동의 가늠죄를 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차이를 봐주십시오. 저도 부족하고 저희 국민의힘도 정부도 부족합니다. 여성에 대한 안전, 시민에 대한 안전, 성평등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의 인식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김준혁 후보의 인식 비교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후보의 저런 인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겁니다. 저분을 내쫓지도 않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리고 다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 해석의 다양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양성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한 말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선택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점에 있어서 확신범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김준혁 같은 인식을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죠. 김준혁 같이, 이재명 같이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01%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100%의 시민들이 지켜야 하는 법을 0.01% 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그걸 우리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나서 주십시오. 지금까지 아직 사전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실 겁니다. 바로 나가 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이 끝난 다음에 바로 나가 주십시오. 바로 나가 주십시오. 선택해 주십시오.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지 제가 범죄자들을 막아야 한다는 말만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이런 식의 역사의 퇴보를 막아야 합니다. 이런 불량품 같은 사람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나오면 사람들이 지적하고 언론이 지적하고 시민들이 원하면 보완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내쫓아야 하는 게 그게 정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분들은 국회에 가게 되면 더더욱 여러분의 말을 귀뚱으로 듣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분들을 가르치고 저분들을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나가주세요. 한동훈! 여러분, 한동훈! 그러면 바뀝니다. 한동훈! 여러분, 거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대단히 자랑스럽고 위대한 거제 시민들에게 저는 설주가 함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이 지금의 장면도 과거 그때 못지않은 중요한 역사적 장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이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범죄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선거입니다.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가 모여서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잘할 것,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하면서 나라 망한 걸 후회하실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걸 후회하실 겁니까? 거제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일 때 대한민국의 새로운 장면을 만드신 분들 아닙니까? 5년 10년 뒤에 우리가 이 위기를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이겨냈다면 우리가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나서서 그걸 막아냈고,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을 발전의 길로 되돌려놓을 수 있었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우리 서로를 격려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서일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일주는 거제에서 9급으로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는 서일준만한 거제에 대한 애정과 서일준만한 실력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잘 뽑아오셨던 것 같아요. 서일준이 거제를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양성과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강해지는 자유주의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에서 서일준처럼 입지전적으로 노력만으로 여러분들께 봉사하고 땀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저는 서일준이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정말 중요한 역사적 장면입니다. 모두 주인공이 되주십시오. 주인공으로 나서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와 서일준이 거제의 위대한 시민을 위해서 맨 앞에서 앞장서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서일준.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꾸 칭얼대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표장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졌죠? 다 그거 우리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세를 보여주십시오. 범죄자들에게 선량한 시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세를 이 위대한 거제로부터 전국에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국처럼 살아오신 분이 계세요? 이 중에? 없습니다. 이재명처럼 살아오신 분 계세요? 김준영처럼 매번 음담패설 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양문석처럼 사기치면서 살아오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조국처럼 죄짓고 뻔뻔하게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투표장에 가주십시오. 그리고 투표장에 이미 투표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께 같이 가자고 해주십시오. 가서 우리가 당신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전국에 울려 퍼지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미래도 당신들 같이 살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당당하고 단호하게 외쳐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범죄자들을 치워버리고 대한민국과 거제의 진짜 발전을 이끌겠습니다.